청취자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. 건강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. 뭐부터 챙겨야 할지 좀 헷갈리잖아요. 맞아요. 너무 많죠. 그래서 저희가 딱 세 가지, 수면, 식사, 운동, 여기에만 집중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근데 이 세 가지에 되게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. 아, 우선순위요? 네, 바로 수면이요. 강연에서도 수면이 식사, 운동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. 와, 정말요? 잠이 그렇게까지요? 물론 뭐 세 가지 다 중요하긴 한데요. 그래도 잠이 기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좀 흔한 오해들 풀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볼게요. 아니, 잠이 제일 중요하다니 사실 전 좀 놀랐거든요. 보통 그냥 피곤하면 쉬는 거,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몸의 그 기본 설정 값이 잠자는 상태다.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?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4시간, 5시간 이렇게 적게 자면 치매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고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, 암발병 위험 커지는 거, 또 사망 원인이라는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. 네네. 이것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요. 아주 극단적인 예로 그 서머타임 시작할 때 잠 1시간 줄잖아요. 아, 맞다, 맞다. 네,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심장마비 발생률이 24%나 뛰었다는 거예요. 와, 고작 1시간인데 그 정도라고요? 충격인데요? 그렇죠. 그러니까 1시간 잠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잘 때 뇌에서 글림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간대요. 글림프 시스템이요? 그게 뭐예요? 약간 그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. 밤사이에 뇌를 막 물 청소하듯이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거죠. 와,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한다고요? 네.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뭐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기억력, 학습 능력에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전에 사당오락 이런 말 있었잖아요.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. 네네, 있었죠. 완전 옛날 말. 그거 완전 틀린 말이래요. 오히려 잠을 푹 자야 성적도 오르고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비만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. 세상에. 잠 진짜 잘 챙겨 자야겠네요. 그럼 두 번째, 식사. 이걸로 넘어가 볼까요? 네. 뭐 먹으면 좋다. 뭐 이런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강연에서는 뭘 먹느냐는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.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특정 음식이 진짜 건강에 좋냐, 나쁘냐, 이걸 과학적으로 딱 밝히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이래요. 그런 거요? 네. 예를 들어서 뭐, 붉은 고기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7% 올라간다. 이런 연구도 있잖아요. 네, 들어봤어요. 근데 그게 진짜 붉은 고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다거나 다른 습관 때문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하긴 다른 변수가 너무 많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하나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진 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건데요. 그럼 식사에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? 바로 두 가지. 혈당 관리랑 먹는 시간이에요. 혈당 관리와 먹는 시간. 네. 그 혈당을 막 갑자기 치솟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액상화당, 트랜스 지방, 하얀 설탕 같은 거.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아, 단 것들. 그렇죠. 그리고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언제 먹느냐인데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라. 그리고 야식은 절대 안 된다. 야식. 위장이 비어야 잠도 잘 온다는 거군요. 맞아요.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먹는 시간 얘기가 또 간헐적 단식이랑 연결이 돼요. 간헐적 단식이요? 네.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쭉 굶는 거죠.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 자가 포식, 영어로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오토파지요? 네.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몸이 스스로 좀 낡거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분해해요. 그리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는 거죠. 와, 약간 세포 재활용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정확해요. 몸이 젊어지고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게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은 한 12시간만 굶어도 이게 시작되는데 네.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무려 36시간이나 걸릴 수도 있대요. 36시간이요? 와, 차이가 엄청나네요. 운동이 세포 재활용 속도까지 높여주다니. 네, 그렇죠. 자연스럽게 그럼 마지막 주제, 운동으로 넘어가네요.
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여기서 이제 존2 트레이닝이라는 걸 특히 추천하시더라고요. 존투 트레이닝. 그건 좀 생소한데요? 네, 이게 뭐냐면 최대 심박수 있잖아요.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 뺀 거. 네네. 그거에 한 65에서 70% 정도. 그 수준으로. 약간 숨은 차는데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 정도. 그 강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아,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유산소.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으면 심박수 보면서 조절하면 더 좋고요. 이게 왜 중요해요? 이게 우리 몸의 그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잖아요. 네. 얘네들 숫자도 늘려주고 효율도 높여준대요. 그래서 꾸준히 하면 체력이 정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아하, 에너지 공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첫째, 최소 7시간, 넉넉히 8시간 푹 자기. 네, 가장 중요하죠. 둘째, 혈당 확 올리는 음식 피하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 끝내기. 뭐 간헐적 단식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. 그렇죠. 먹는 시간. 그리고 셋째, 막 너무 힘들지 않게 대화 가능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, 그 존투 운동을 꾸준히 하기. 네, 꾸준히요. 딱 이 세 가지가 건강 수명의 핵심이군요. 와, 오늘 내용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. 강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잠 부족이 그냥 내 건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요. 아, 그렇죠. 아픈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. 네.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어쩌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좀 도덕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이에요. 와, 잠자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라 생각 못 해봤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건강 관리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. 뭐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